1933년 전 세계 언론은 독일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인간도 아닌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그것도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이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고 불필요한 동물 실험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심지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사육 방식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정교하고 앞선 법률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이 소식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930년대에 이렇게까지 인도적인 법을 제정한 나라가 있다고 사람들의 놀라움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법을 만든 정권이 누구였는지 말이죠. 바로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동물의 복지를 인간의 복지에 준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는 당대의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진적인 발상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독일이라는 국가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려 한다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섬뜩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개인적으로 채식주의 성향이 강했고 잔혹한 사냥을 극도로 혐오했던 것으로 여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친구들이나 측근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야만이다. 얼핏 들으면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진 따뜻한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히틀러만의 기괴하고 뒤틀린 세계관이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말한 생명은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 존중 사상은 극히 선택적이었으며 그가 진정으로 보호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오직 동물과 순혈 독일 민족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존재들, 즉 유대인이나 집시, 슬라브족과 같은 이른바 열등 민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생명의 서열에서 한참 아래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동물보다도 더 낮게 취급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히틀러의 인종주의적, 우생학적 세계관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완전히 왜곡시켰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33년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이 가진 기괴하고 모순적인 기원이 시작됩니다. 동물을 아끼는 마음과 인간을 학대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당시 나치는 막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들은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체포하고 언론을 철저히 검열하며 다우와 같은 강제 수용소를 빠르게 설립하는 등 잔혹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는 자신들이 문명국가이자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나치 정권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는 공포와 폭력으로 통치했지만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체제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윤리적 정책이 절실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동물보호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상징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이라는 정식 명칭 아래 수십 개의 세부 조항이 빼곡히 붙어있는 엄청난 규모의 법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실험은 국가의 엄격한 허가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었으며 허가된 실험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준다고 판단되면 즉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사육 환경에 대한 세밀한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잔혹한 도살 방식 또한 엄격히 금지되었고 심지어 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나 공연 역시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 법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인도적이어서 당시 국제 언론들은 독일이 인도적 국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독일이 유럽 문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나치 정권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 대표단이 이 법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보여주는 동물을 향한 인도주의적 태도에 감탄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바로 그해 독일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치는 유대인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탄압했으며 뉘른베르크 법과 같은 노골적인 인종차별 정책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정의 밤과 같은 사건들은 유대인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동물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면서 같은 시기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모순은 왜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히틀러 개인의 기괴한 성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을 제시합니다. 나치는 인간과 동물을 동일한 생명체 계급 안에 두었지만 그 안에서 순혈 독일 민족을 가장 높은 위치에, 그 다음이 동물, 그리고 마지막이 열등 민족이라고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그들의 우생학적 이데올로기의 핵심을 이루며 독일 민족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즉, 동물보호법은 진정한 윤리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치의 우생학적 순혈주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에 불과했다는 해석입니다. 동물을 보호함으로써 독일 민족의 고귀함을 드러내고 동시에 열등 민족을 차별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이중적인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나치 정권이 자신들의 잔혹한 정책을 은폐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얼마나 교묘한 수단을 동원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개인적 성향 역시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실제로 동물에게는 매우 온화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였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반려견이었던 shepherd 블론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여러 차례 표현했으며 블론디가 아플 때는 직접 돌보거나 수의사를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와중에도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측근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도 군견의 처우나 군마의 복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진정한 성향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동물 애호가 대중에게 자신의 인도적인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의 개인적인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히틀러는 인간의 고통에는 거의 무감각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동물의 고통에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대량 학살을 지시하면서도 동물에게 가해지는 작은 고통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치 이데올로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왜곡된 감성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나치의 동물보호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의 뒤틀린 심리 상태가 국가 정책에까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어떤 해석을 택하든 1933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순수한 인간의 윤리적 진보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나치의 정치적 목적과 이상하고 뒤틀린 이데올로기가 뒤섞여 만들어진 매우 복합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법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 심지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물권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정도로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동물을 보호하는 나라가 정작 인간은 보호하지 않았다는 잔혹한 아이러니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겉보기에는 착해 보이는 법 뒤에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등 수많은 열등 민족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향한 폭력과 학살이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의 명분과 실제 행위 간의 괴리는 나치 정권의 위선적인 본질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동물의 복지를 내세워 자신들의 잔혹한 인종 청소 정책을 은폐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은 1933년에 이동물보호법을 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불편한 도덕적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보다 동물을 먼저 보호했던 나라. 하지만 그 보호가 결코 순수한 윤리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기괴한 모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회의 윤리적 수준이 완벽하게 증명될 수 있을까? 법의 조항 이면에 감춰진 그 법을 만든 진짜 의도까지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 법이라는 형식적인 틀 안에 갇혀 본질적인 윤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진짜 윤리란 법의 조문 하나하나보다 그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의도와 정신에 달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순히 법의 존재 유무로 사회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이 사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이 겉으로는 선해 보여도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악하다면 과연 그 법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한 질문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법과 윤리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33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동물보호법. 이 법은 과연 진정으로 동물을 위한 법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나라의 잔혹한 본질을 교묘하게 가리기 위한 기만적인 가면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